네, 우선 그 아이들의 유형 중에서 그 학원을 다니면서 길들여진 친구들 이제 중에 뭐 대부분 이제 학원에 길들여져 있죠. 그리고 부모에 길들여져 있고. 근데 이러한 친구들의 가장 잘못된 유형들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공부 방법,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잘못된 유형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잘못된 유형의 첫 번째 형태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자, 우선 라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 아이가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유형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진도가 빨리 잘 안 나가요, 우리 아이는. 또는 도전하기 힘들어요, 항상.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아이가 답을 선택하지 않아요. 시험을 너무 싫어해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네, 요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 요런 부분들이 이제 같은 문제인데, 이제 아이들의 문제를 다 이제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꼼꼼해요. 앞에서부터.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서 끝까지 마무리를 항상 못하는 경우, 또는 이제 성실함이 같이 붙어버리면 이 완벽주의에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그냥 다 기억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중요할 것 같아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요. 아니면 이제 수업에 가서는 필기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받아 적어요. 또는 이제 마무리가 잘 안 되거나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에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처음부터 모두 다 다시 시작해요. 책을 보는 것도 다시 시작하고 노트도 다시 시작하고 뭐 수업을 듣는 것도 다시 시작하고 도구도 다른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고요. 또 실패를 할까봐 두려워서 모든 시험과 도전에 과도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긴장을 하게 되죠. 아니면 이제 또 문제를 풀어요. 그랬을 때 채점을 하면 동그라미만 크게 치고요. 틀린 것들은 안 체크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본인이 스트레스를 완벽주의자니까 조절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늘 지나쳐서 문제인 거잖아요. 방향이 잘못됐고. 그랬을 때, 자, 엄마가 어렸을 때 아이를 이제 키우면 처음에 이제 펜을 잡았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줄긋기 같은 것들을 만약에 시켜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학습지 같은 거 사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막 줄긋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막 삐뚤빼뚤하고 막 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걸 막 잡아줘. 그리고 색칠 공부 같은 거 시킬 때 완벽하게 하라 그래요.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그래요. 안으로 들어와서 해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요 인간이지 자기의 본인의 우상 아이돌도 아니고 꿈 드림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완벽하게 맞추고 싶은 부모의 이상주의를 이 아이의 학습에 포함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공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양이라든지 지식이 될 때는 부모의 기준에 완벽에 부합하게 계속 시키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가 봐줄 수가 없어요. 양도 많아지고요. 진도도 어려워지고 늘어나게 되면서 부모가 봐주지 못하는 영역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봐주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아이한테 너 완벽했어? 너 다 한 거 맞아? 라는 확인 작업을 하시고 잘 모르겠어. 어려워. 다 안 됐으면 너 학원 가서 배운 게 뭐야? 응? 다시 해봐. 배웠는데도 왜 못해? 이러한 방향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안에서 완벽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완벽의 정도가 학습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도를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완벽하라는 신호를 받으니까 아이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완벽주의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학습적인 부분에서. 자, 잘 생각해보면 이 완벽주의는 성공을 잘 몰라요. 예. 성공을 잘 몰라서 이 성취를 해도 또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을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완벽의 가치를 부여받고 그것을
형성을 해야 되는 아이는 또 새로운 것이 뒤에 계속 잇따라서 나올 거라는 생각에 밑도 끝도 없이 무언가를 계속 완벽하게 해야 돼서 시궁창에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명히 성취를 했긴 했거든요.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죠. 저희가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뭐 명품을 갖다 주던 뭐 맛있는 걸 갖다 주던 눈앞에 부경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좋지도 않고 자극도 안 돼요. 어, 아이가 그냥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가 다시 말하자면 행복, 아니면 어떤 마무리하는 정도, 성취, 성공, 이러한 기준과 정도 자체를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후룩 하고 그냥 완벽해야 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여기에 늪에 빠져서 정도를 모른 채로 앞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알아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아주 솔직하게 부모가 그 아이의 현재 단계와 수준에서 어떻게 완벽해야 되는지 분명히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모르시면서 계속 아이한테 너 완벽하게 다 했어? 제대로 했냐고? 이렇게 질문을 요구를 하면 아이들은 알아서 이 부분을 그냥 파악하고 자신이 알아서 기준을 설정을 해요. 그런데 모르면 모를수록 계속 방법을 모르니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잘 모르니까 두려움이 커지겠죠. 해결책을 몰라요. 새로운 문제를 하나씩 풀 때마다 자기는 막연하니까 또 다른 막연함이 밀려올 거라는 두려움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 모든 시작이 힘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시간을 때워요. 그리고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어, 저는 부모님들한테 완벽주의로 길들이지 마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면 부모님이 집에서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러거든요. 제가 항상 애한테 완벽하지 않아도 돼. 꼭 그렇게 다 맞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해도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머니 말로 해서 애 못 알아들어요. 예. 아니,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줘야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실질적으로 이 아이의 가까이에 가서 어떤 부분까지 마무리가 됐고 어떤 부분이 잘 해내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완벽하게라고만 추상적으로 말을 하시면 이 아이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완벽의 늪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어른이고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기준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 탈벤 샤르 교수라고 그 하버드 교수가 있어요. 행복 강연을 하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완벽주의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최적주의자가 중요하다. 최적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준과 강도 자체를 본인이 잘 배우고 습득해서 그에 맞는 연습들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내가 노력한 것들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자기 발전에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완벽하게 해, 제대로 했어? 라는 질문보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살펴볼 것을 함께 확인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선 말만 먼저 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이실 건데 그 뒤로 계속 이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우리 아이한테 완벽주의자 되라고 강요도 하지 마셔야 되고 완벽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최적주의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다음으로 또 하나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주제는